이제 그러면 토미님은 책 쓸 계획 있으세요? 추가로? 제가 이제 책이 좀 잘 나가니까 출판사에서 저한테 다음 책을 하자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계약을 2권을 더 해버렸습니다. 이제 12년 동안 책을 지금 안 쓰고 있거든요. 안 쓰고 매년 이제 어떻게 돼가시네요. 제가 좀 바빠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다음 버전 책을 쓸까 그랬는데 문제는 계속 양이 늘어나고 한 5점대로 가니까 스프링 부트를 빼고는 또 설명이 안 되겠더라고요. 부트까지 넣으면 한 6,000페이지는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책을 처음 쓸 때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2시에 멀뚱멀뚱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또 앉아서 또 타이핑하고 있고 그걸 다시 쓰려니까 차라리 군대를 한 번 더 갔다 오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프런 강의를 이제 또 하시게 되셨는데 네. 한번 강의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나요? 강의는 그러니까 일단은 인프론에 대해서 알게 된 건 저기 백기서님이 네. 처음 이제 자기 강의 원래 백기서님 처음 시작할 때는 유데미에다가 원래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인프론이라는 좋은 사이트가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한다고 알려주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토비님도 얼른 강의를 만드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거 뭐 어떻게 힘들잖아 막 그랬는데 아니라고 빨리 만들라고 1분만 녹화를 먼저 해보라고 막 그러면서 막 무슨 툴로 찍고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뭐 이걸 막 열심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강의 자료는 뭐 구글 독스에 하면 편하고 업데이트가 편하고 좋아요 뭐 등등등부터 해가지고 화면 해상도 어떻게 잡고 이런 것까지 뭐 다 알려주면 저를 정말 열심히 설득을 했어요. 오케이 그럼 내가 인프런 사장님을 한국 들어가면 한번 만날게. 그래서 대표님 만나러 한번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표님랑도 인사하고 그때 너무 인상이 좋으시고 하시는 일이 되게 뜻깊다 생각이 돼서 나도 여기서 강의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완전히 까먹고 있었죠. 바쁘니까 까먹고 이러고 지내다가 어느 날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내가 책을 쓰는데 부담을 느꼈던 제일 큰 이유는 이게 틀리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완벽하게 쓰려고 준비를 하려면 힘들고 그렇다면 그 백서님이 얘기해 준 것 중에 영상 강의는 네가 만약에 이걸 하다가 뭔가 설명이 틀리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고치면 됩니다.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너무 좋은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지금 부트 강의 찍으시는데 한 몇 달 정도 걸리셨어요? 강의 제가 그 스프링 부트 강의 예제는 2019년에 다 만들었거든요. 네, 그 백기서님 미국에서 만나서 제가 그 인프론 강의 제작에 대한 교육을 받고 너무 옆에서 열정적으로 막 강의 만드는 법을 알려줘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스프링 부트 쪽에 이제 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거를 스프링 책처럼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스프링 부트 개발자들이 이렇게 발표나 이런 데서 설명하는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그거를 조금 도입을 하고 해가지고 예제를 그때 다 만들었어요. 근데 찍질 않았죠. 네. 찍질 않고 있다가 계약을 10월인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1월 말에 딱 찍기 시작해서 1월 초에 끝났으니까 한 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뭐 내용은 다 머릿속에 있는 거고 제가 뭐 개발팀 같이 일할 때 또 교육도 많이 했던 거고 그래서 델몬트님 2,000원 감사합니다. 자, 다음 감사합니다. 강의는 어떤 주제고 언제 출시로 계획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스프링 부트는 제가 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얘기이기도 해서 그걸 먼저 했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토비의 스프링의 강의의 업데이트 버전 토비의 스프링 6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요거를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제 만들고 발표할 내용 구성하고 있고 제 목표는 4월 중에 기본편은 제 책 1권에 나오는 내용을 스프링 6 버전 정도로 설명하는 거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심화편을 하나 더 하고 싶어요. 뭐냐면 6로 들어가면은 5부터 등장했던 뭐 웹플럭스나 아니면 6에 들어가 있는 네이티브 컴파일 뭐 이런 등등인데 이거는 초보분들이 처음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시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런 내용들을 좀 따로 추려가지고 약간 좀 중급자 이상들이 보실 수 있는 내용으로 좀 하나 더 만들려고 하고 그다음에 제 원래 책에 2권에 나왔던 기술 주제별 그 설명은 어차피 그거는 이제는 스프링 부트 없이는 저는 못 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트에 제가 기본 원리 강의를 먼저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각 기술을 부트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알려주는지 그걸 잘 활용하는 방법은 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통해서 뭐 웹이나 데이터 아니면 뭐 다른 메시징 뭐 이런 쪽
그로 그러니까 책에 있던 내용 이번 내용은 스프링 부트의 이제 확장편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진짜 뭐 사실 팀원들하고 일하면서 교육을 했던 것들 이런 내용들을 강의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싶었던 것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모던 자바 5부터 시작해서 제너럴 애노테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람다 그다음에 최신 자바 버전까지 그러니까 자바 개발자이긴 하지만 되게 어렴풋하게 그냥 알고 사용했던 것들을 좀 잘 알고 쓸 수 있고 잘 응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뭐 이런 강의도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뭐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천착했던 기술인 그 비동기 웹 개발 기술 리액티브 요거는 뭐 완전히 따로 주제를 하나 잡아서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코틀린으로 가고 싶긴 합니다. 예. 예, 일단 자바로 스프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코틀린 스프링 이런 강의도 하고 싶고 뭐 생각은 많이 합니다. 진짜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죠. 일단은 스프링 강의는 제가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마음의 짐을 좀 덜어야 되기 때문에. 인프런에 강의 올려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책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강의를 뭐 올리는 것까지야 뭐 유튜브 방송도 많이 했고 코딩 방송도 많이 했었고 뭐 오프라인 세미나나 교육도 많이 했었으니까 그거의 영상 버전이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크게 다른 거는 강의를 오픈하고 나서인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냈을 때는 피드백을 받는 속도가 되게 느렸거든요. 그런데 인프런에 딱 올렸더니 그 수강평이라는 게 다음 날부터 달리기 시작하는데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100개 정도 달렸고 그 내용이 그리고 되게 이렇게 글을 진지하게 잘 쓰시면서 수강평을 단단 말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 가끔 막 가슴 되게 뭉클해지는 이런 것도 올려주시고 뭐 질문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질문도 어떤 기술 제가 설명한 기술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설명들을 좀 요구하시거나 뭐 이런 조언을 요청하시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러니까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하고 제가 뭔가 계속 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 수강평을 잘 쓰면은 뭐 인프런에서 많은 혜택을 주나 뭐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수강평을 다 너무 감사하게 받지만 제일 감동했던 거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다 알려주신 이 강의는 코드를 잘 짜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강의가 아니라 더 나은 개발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제가 스프링 책의 서문에 제일 앞에 썼던 얘기예요. 나는 스프링을 통해서 더 나은 개발자가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어떤 기술이 그 기술을 써가지고 당장 내 앞에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 물론 그것만으로도 훌륭하죠. 그런데 그거를 사용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가 좀 더 나은 개발자가 됐다라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혹은 책을 보거나 강의를 통해서 저는 이거는 거의 최고의 찬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솔직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어떤 분이 질문을 올려주신 게 있어요. 이 좋아요도 엄청 많이 받은 답변인데 요거 토비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 많은 양들을 다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관련된 질문이었거든요. 너무 이렇게 토비님이 이제 답변을 잘해주셔가지고 이게 그 질문에 답변인데도 이게 조회수도 거의 한 3,000횟수 넘게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는 거세요? 그런 그 질문을 하신 분의 그냥 심정이 느껴졌어요. 보면 이게 뭐 나는 이게 궁금해 알려주세요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런 고민을 이야기를 꺼낼 정도라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얘기가 길어졌냐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뭐 3년차, 4년차, 5년차 때 하고 지금은 또 너무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기술을 익혀온 또 그 흐름하고도 또 다르고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해주고 싶었던 거는 그냥 나는 어떻게 했는가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던 거 그거 하고 그냥 격려해드리고 싶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제가 항상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이론을 공부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거를 연습하는 거, 그러니까 코드를 만들어가면서 연습하면서 거기서 뭔가를 느끼는 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꼭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그 기술, 뭐 스프링에 뭐 새로 나온 기술을 한다든지, 아니 뭐 완전히 뭐 새로운 언어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한다든지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예제 코드 요거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보통 한 20개, 30개 정도를 만들어 봅니다. 네. 처음에는 똑같은 걸 그냥 반복을 해요. 헬로 월드 수준 거를 따라하는 거를 만들어 보고 또 만들어 보면서 그걸 기본 환경을 세팅하고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기본 헬로 월드까지 찍는 그 과정이 내 머릿속에서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내가 왜 이 단계에서 이걸 하는지가 내 머릿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걸 반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낮게 개선하고 더 기능을 넣고 이거를 계속 해가지고 보통 새로운 기술 한 단계를 도입하는데 프로젝트를 한 30개 정도를 만들어 보거든요. 네, 계속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류의 뭔가 코드를 시도해 보면서 이거는 전에 해봤던 게 더 낫겠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코드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 찾아볼까? 이런 식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책을 갖고 혹은 강의를 듣고만 공부하는 것보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훈련을 해야지만 지금 뭐 4년차 정도 되신 분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 없이 저는 시니어가 될 수 없다고 보는데 내가 고민한 시간만큼의 경력이고 연차지 그냥 뭐 회사에 출퇴근했다고 그게 경력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이번에는 더 시간을 줄여서 한번 실행되게 만들어 볼까? 뭐 이런 목표를 해보는 거죠. 여러 가지 도전거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훈련을 하면서 실력을 키우는 거, 네, 지식과 그 다음에 코딩 훈련 이것들을 조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적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다들 너무 멋있다고. 지금 어떤 정말 업계에서 정말 유명하시고 이미 뭐 어떤 회사에서 다 뭐 이사급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또 토비님은 그분들 주니어 때부터 다 보신 거잖아요. 좀 얘네들은 시니어 됐을 때 진짜 기대된다 이런 주니어들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좀 특징들이 있었다고 좀 보세요? 일단은 정말 열심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선님 얘기는 제가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종종 하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그 블로그나 어디 그 사이트에서 뭔가 새로운 주제의 이제 글을 하나 이렇게 보고 요거 한번 공부해봐 이렇게 링크를 하나 던져줘요. 네. 그러면 주말 지나서 월요일 아침이 되면 그걸 다 공부하고 그걸 예제로 만드는 거를 블로깅을 다 하고 어떨 때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그리고서 오더라고요. 항상 정말 단 한 번도 거른 적 없이. 네.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공부했던 게 보니까 나중에 강의에서 얘기도 하고 또 다음 그 다른 블로그에서 또 글로 쓰기도 하고 기억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대단한 방식으로 일을 하거나 뭐 어떤 특출한 뭐 능력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은 정보를 접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어쨌건 효과적으로 자기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전략들을 자기만의 전략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이분들이 다 블로그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한때는 뭐 우리나라에서 자바 관련된 기술 검색하면은 그 백기선님 블로그가 항상 최상단에 나왔을 정도로 블로그 글만 한 10,000개 썼을걸요. 네. 화이트십 블로그가 엄청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들. 그 영화님하고 좀 얘기를 제일 많이 할 때는 이제 한 2년 정도 스터디 같이 꾸준히 했을 텐데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무슨 책을 읽었어요.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 새로 나온 거 되게 두꺼운 책인데 이거 언제 봤어?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바빠서 못 보고. 그때는 이제 영화님이 그 지금 회사하고 거의 한 1시간 이상 지하철로 다녀야 되는 좀 먼 데 사셨는데 지하철에서 책을 항상 읽는다는 거예요.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밤 11시에 퇴근하면서도 책을 읽고 아침에 그 9시까지 출근하기 위해서 제일 붐비는 시간에 지하철 타고 오면서도 책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다 읽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막 그 영화님 같은 경우는 누굴 만나면 자기가 이번에 새로 본 어떤 기술이 얼마나 좋고 누구의 발표가 얼마나 대단 막 이거를 막 침을 튀기면서 막 얘기를 해요. 막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러는데 그 회사에서 뭐 다른 동료나 다른 분들한테는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예. 그런 걸 또 잘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좋은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아니면 뭐 좋은 어떤 커리어를 쌓아왔기 때문에 지금 실력이 좋다라기보다는
그만큼 많은 시간을 들이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그걸 나누기 위해서 되게 많은 시간을 쓴다는 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원하시는 그런 인재 사항이 좀 있으신지, 이 사람은 좀 뽑았을 때 개발을 좀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은 개발을 좀 잘 할 것 같다. 그런 상이 좀 있으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이제 그 채용을 많이 해보긴 했는데 내가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경험도 되게 많고 처음에는 이제 얼마나 우리가 쓰는 기술에 대한 경험을 많이 했는지 이걸 잘 알고 있는지 뭐 그걸 사실 간단한 코딩 테스트를 해가지고 간단한 예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까지 다 해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이분 뭐 대단하고 말도 잘하고 뭐 열정도 넘치고 네. 그런 분인데 뽑았더니 팀워크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네. 계속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뭐 비난, 뭐 불평, 뭐 이런 거를 계속 입에 달고 산다거나 자기 거는 시니어인데 자기 거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이거를 팀원들과 공유하려고 하지 않는 거, 네, 뭐 그런 모습이라든지 정말 좋은 스타트업이 거기에 코어 멤버들 사이에서 그런 불화 때문에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회사를 나가게 되고 막 팀이 붕괴가 되고 이런 걸 옆에서 본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성격이나 이런 거는 좀 떠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사실 그게 실력 아닐까요?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지금 이 팀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잘 끝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뭐 기분 나쁜 게 있으면 따로 풀든지. 네. 그래야지 이거를 뭐 그냥 대놓고 거기서 안 좋은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 기분을 망치게 한다거나 자기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코드 리뷰 시간에 막 그 이상한 공격을 한다거나 막 그런 거를 막 보고 있으면 정말 막 가슴이 답답하죠. 네. 어려워요. 네, 어려운 저거고. 근데 저는 그거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실력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는 확실히 실력이 떨어지는 거고 자기 제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실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최신 기술 되게 잘 알아요. 그걸 가지고 간단한 CRUD를 쓰는 예제 만드는 것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완벽하게 해요. 거의 튜토리얼 나와 있는 수준으로. 근데 뭔가 조금만 어려운 로직이 들어가면 거기서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드가 정말 제가 보기엔 너무 답답한 그런 코드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더 잘 풀어가지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꽤 오랜 경력이 있고 우리가 여러분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유명한 회사를 다니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코드를 개선하는 방법을 아니면 코드를 더 잘 설계하는 방법을 그동안 경험을 못 해보셨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좀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채용을 할 때 뭔가 검증할 수 있도록 코딩 과제를 내줄 때 그 로직이 들어가는 부분을 좀 넣기도 하고 아니면 이미 이렇게 코딩 과제를 낸 거를 가지고 오시면은 그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자 요걸 요렇게 한번 변경을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뭔가 설계를 바꿔야 되는 이런 과제를 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지 이런 걸 보는 거를 조금 더 신경 쓰려고 하죠. 비즈니스 로직을 그 객체제왕적으로 잘 깔끔하게 코드로 설계해내는 뭐 이런 거를 좀 보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뭐 전 항상 고민이에요. 책에도 마찬가지인 게 책의 예제도 대부분 다 CRD 수준으로 해서 그냥 끝나잖아요. 네. 비즈니스 로직을 사실 너무 복잡하게 넣으면은 그거 자체를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용을 보기가 힘들고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코드를 넣으면 이건 그냥 기술 사용법의 튜토리얼 수준을 못 벗어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끝내야 되니까 그것도 좀 안타깝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요. 네, 그래서 이런 코드를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존에 일을 할 때 경험을 못 해보셨나요? 그랬더니 뭐 이전에는 그런 코드에 대해서 뭐 코드 리뷰를 하더라도 기술 사용에 대한 뭐 오류나 이런 것만 검증을 하지 그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잘 거의 못 받아봤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물론 뭐 제일 안타까운 건 이제 저랑 같이 스프링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이 회사에 딱 들어갔더니 너는 노드로 개발을 해. 그래서 노드를 세워로 네스트 JS라는 거를 하래요. 일단은 뭐 이런 사건도 있고 그런 게 있고 제가 팀을 이렇게 리딩하거나 뭐 이제 있을 때는 저는 무조건 저희 팀 편이 되려고 되게를 쓰는 편이거든요. 다른 팀에 돌아갈 뭐 좋은 거를 우리 팀으로 뺏어오기 위해서 막 약간 수작도 부리고 싸울
때나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우리 팀원들 편이다라는 사실 느낌을 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안정감을 갖고 자신 있게 하게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그 코딩하고 실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체근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내 편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일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지만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어려운 점 있으면 얘기할 수 있고, 그거 얘기 못 하다가 나중에 회사 딱 그만두면서 그동안 뭐 이것 때문에 그때 뭐 이런 얘기 들은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뭐 이런 말을 마지막에 들으면 가슴이 많이 아프죠. 네. 이게 사실 저희가 봤을 땐 토비님이 이미 너무 멋진 분이신데,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도 이미 30년 이상 계셨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적으로나 혹은 개발자로서나 꿈이나 목표 같은 게 있으세요? 그냥 제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항상 생각했던 건, 아까 제가 그 연변과기대 같은 데 가서 어쩌면은 그런 교육과 정보에 되게 소외됐던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교육했던 경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하여튼 제가 조금 제 생활에 더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을 좀 만나서, 이제는 뭐 요즘에는 온라인도 가능하겠고 오프라인에서라도 그런 친구들을 좀 교육해주고 그런 기술들을 좀 전수해주고 그런 재능들을 좀 잘 펼쳐나가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이고 제 꿈입니다. 이거 뭐 좀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하는 책을 쓰거나 커뮤니티 활동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또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그거를 돕기 위해서 그 어떤 분야에서 되게 성공적으로 했던 거는 이제 칸 아카데미 같은 프로젝트가 있었죠. 저희 아들도 이제 그걸로 처음에 수학 공부도 하고 코딩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전 세계에서 그 많은 친구들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걸로 이제 수학과 과학 쪽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일을 하셨던 분도 있고, 저는 IT 쪽, 특히 개발 관련된 교육 쪽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조금 막연하긴 합니다. 제가 제 전에 만들었던 채널들은 이제 뭐 종료가 됐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이미 충분한 리소스가 갖춰진 그런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분명히 더 많이 있을 거고, 아니면 혹은 또 뭐 호주나 한국 같은 데서도 또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그런 데에 제약을 받는 그런 데들이 많이 있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인프런 같은 이런 좋은 강의를 볼 수 있는 온라인 채널이 있다는 건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토비님이 이렇게 멋진 은퇴 활동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토비님 강의를 계속 사주셔야 됩니다. 강의 찍을 때마다 계속 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